오늘은 2022년 건설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투자 36.5도씨입니다. 뒤쪽에는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정보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준 거예요, 2개. 해라. 일단은 제가 받은 대본에는 2개로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왜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좋게 보는지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둘 다 제가 그런가요?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나죠? 네. 네. 오늘 술 좀 드셨나봐요. 네, 요새 또 연말이다 보니까 예,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 모여도 네, 저는 안 먹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소소하게 네. 이제 송년회를 좀 하고 와서 아무튼 이제 2022년 건설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좀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 중간이다, 모르겠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좋다. 좋다, 할 게 많다. 할 게 많다. 네, 크게 보면 네.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네, 첫 번째는 주택 공급이 늘어날 거다.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비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 주택 공급과 정비 사업. 네,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공급은 왜 늘어나냐? 네. 어찌됐건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11월까지 사실은 네. 통상적으로 11월 달은 배당주가 조금 주가가 많이 올라요. 뭐 은행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행도 배당을 많이 해주긴 네. 하지만 뭐 네. 통신주도 있고 고배당주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항상 상위 종목에 보면 증권사들 꼭 들어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은행주들도 중간 배당하고 배당을 하기 때문에 뭔가 들어가고 네.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도 배당하고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배당주가 항상 찬바람이 불 때는 인기가 많아지는데 네. 올해 11월 달은 안 그랬어요. 테마 섹터가 네. 딴 게 갈 게 없으니까 테마만 계속 도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심지어 11월 올해만 조금 더 이제 플러스 돼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네. 대선. 대선. 근데 대선 테마도 아직 안 나왔어. 네. 근데 이제 공급 기조라는 거는 이제 2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또 네. 첫 번째는 대선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 정부가 가장 질타를 받았던 건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정책을 너무 많이 남발을 했기 때문에 잡으려고 했지만 결론을 못 잡고 되려 더 떠버렸다. 네. 그러면 이거를 낮추는 방법은 네. 공급을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공급을.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는 한정된 수량 내에서는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 그렇죠. 논리상 네, 맞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반대 방향이니까. 근데 공급을 늘려버리면 실질적으로는 가격 상승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뭐 이재명 대선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대선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어찌 됐건 될 거 아니에요. 아마도요. 아마도 갑자기 뭐 생뚱맞게 다른 후보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근데 이재명 후보는 전국에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250만 호. 네, 뭐 당장 내년은 아니지만 임기 내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는 네.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를 컨트롤을 하겠다. 윤석열은 민간에서 주도하게 하겠다. 이게 큰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주택을 100만 호 공급하겠다. 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250만 호를 공급하는데 네. 수도권에만 130만 호 공급하겠다. 이제 경기, 서울 경기. 네.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공급 측면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네. 다른 대치되는 것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둘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겠다. 공급을 늘리겠다. 방법이 조금 다른 거지. 공공이냐, 민간이냐. 민간이냐. 조금 이것만 다를 뿐이지 두 후보 모두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 두 번째, 네.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거는 네.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단행을 하죠. 네, 발표했죠.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뭔가를 자꾸 지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뭐 인프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인프라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SOC. 네. 사회 기반 시설. 네. 뭐 도로 항만 등등등. 이거 뭘로 지어요? 철근만 있으면 지어요.
뭐 건설사. 그렇죠. 결론은 건설사가 지어야 돼. 그럼 그걸 수주를 받고 공사를 하고 해야지 돈을 버는 게 건설사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려면 무조건 기본은 첫 삽을 떠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건설사가 주가의 흐름상 네.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비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정비 사업 이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정비 사업으로 하죠. 네, 근데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수요 자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재건축이랑 재개발이 많아지진 않았어요. 네.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리모델링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내. 아니요.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면 네. 실내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이제 이거예요. 30년이 넘어야 재건축, 재개발에 포함이 돼요. 근데 리모델링은 15년 정도만 해도 네. 포함이 돼요. 그럼 차이는 뭐냐면 리모델링이라는 게 내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외부에도 보면 네. 여의도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네네. 건물이 있는데 외벽에 철근을 박는다거나 그러니까 그 골조는 그대로 놔두고 이 네. 안에 보완을 하는 거지. 아. 왜? 앞으로 15년을 또 버텨야 있어야 되니까. 되니까. 네. 네. 왜냐면 너무 오래되면 사실은 수요가 없거든요. 그쵸. 네. 왜냐면 연식이 오래돼도 네. 건물이 깨끗하고 튼튼하면 수요는 많아요. 그럼 건물 가격은 올라가요. 아, 네. 그래요? 왜냐면 이게 너무 오래되고 너무 적어요. 근데 재건축에 대한 기한이 없어. 아, 그쵸. 그 집 살 거예요? 안 사겠죠. 못 사지. 그쵸, 이제 가능성이 사실은. 없다고 생각해요. 야 이거 지금 이 쓰레기 같은 집에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리모델링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네, 그걸 그러니까. 이제 통칭해서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정비 사업에 대한 수요 자체가 네. 괜찮아요. 11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정비 사업을 현대건설이 이제 3조 1천억 원 정도. 3조. 네, 그다음에 GS가 2조 7천억. 네. 대우건설이 3조 6천억. 네, 그래갖고 이제 전체 이제 국내 10대 건설사가 수주한 금액들을 보니까 네. 한 21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전년도 수치를 포함한 거예요. 네. 이미 상회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정비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들에 보면 참 애널리스트들이 대단합니다. 뭐 수치들 네. 구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현재 서울 내에만 네. 리모델링이 가능한 세대수, 네. 그러니까 15년 넘은 거, 네. 이게 86만 세대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250만 세대를 내년에 그러니까 신축으로 짓겠다고 한 거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근데 어찌됐건 그게 내년이 당장 250만 원가 아니니까. 아, 임기 내니까. 임기 내니까. 아, 네. 그러네요. 그리고 250만 원가 될지 안 될지는 대봐야 아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걸 또 기다리는 것보다는 재건축, 재개발, 오래된 아파트를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기 전에 리모델링을 먼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수요가 86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 네. 거의 319조.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네. 이제 현재 재개발 진행 중인 게 한 182건. 이건. 네, 재개발. 재개발. 그다음에 재건축이 네. 187건. 187건. 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지.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43건.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조금 많아질 거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것들도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지 사실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그쵸.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리모델링이 조금 더 살아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재건축을 만약에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익 초과 환수제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는 봤으니까 네네네. 요약을 하자면 네. 3천만 원 이상의 네. 초과 이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50%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재건축을 했을 때. 네, 재건축을 해서 네. 이제 어찌됐건 이거잖아요. 내 평수가 요만큼이었는데 이 네. 평당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건축을 네. 하면 네. 그러면 거기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네. 3천만 원 이상을 벌었어. 50% 내야 돼. 1,500. 네, 1,500만 원 내야 돼. 이게 이제 재건축 이익 초과 환수제예요. 평당. 네. 근데 이게 리모델링으로 넘어가면 없어집니다. 리모델링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초과 이익 환수제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임대 기부 체납이라고 아시죠? 기부 체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 안에는 사실은 그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공 임대주택. 네, 그러니까 원래는 0에서 15% 내외였는데 네네. 이제 10에서 15%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10%는 공공 임대를 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재개발을 하게 되면 줘야 돼. 뭐 100,
10세대다 그러면 10세대는 공공임대로 줘야 돼. 그 정도인데 이제 15%니까 15세대까지 줘야 돼.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리모델링이라면 그것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기부 체납도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더 좋은 조건이 초과이익 환수제도 없고 그다음에 이 공공임대도 안 줘도 되고. 네.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낫죠. 나은 조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네. 리모델링 수요가 조금 많이 내년부터는 일어날 거다라는 것들이 조금 지배적이에요. 그렇겠네요. 좀 논리적으로도 뭔가 이해가 가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크게 부동산을 내년에 저희가 봐야 될 건 두 가지. 네. 공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다음에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풀리면서 그다음에 정비 사업 중에서도 리모델링 수요가 얼마나 또 살아나느냐. 그래서 심지어 대형 건설사들이 원래 재건축, 재개발, 신규 분양 네. 이런 것들에 대해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사업부를 운영을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리모델링 업만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부가 또 만들어지는 건설사들이 많아졌어요. 이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가 뭐 재개발, 재건축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리모델링, 저는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집안에 그냥 집에 있는 것 좀 이렇게 바꾸고 네네.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비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이랑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건축이 얼마만큼 공급이 늘어나는지도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던 22년 건설 사업은 전반적으로 좋다. 밝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아지는데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실적을 낼지 또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 성향상 그 잔잔바리들이 사실은 주가는 많이 튀거든요. 네, 잔잔바리라면 좀 작은 회사들, 기업들이, 이제 주식으로 얘기하면 스몰 캡들, 사이즈 시총 작은 애들. 네, 근데 얘네들이 탄력은 정말 좋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런 걸 싫어해요. 가벼우니까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조금 단단한 애들 좋아하는데 아까 리모델링 수주 실적 제가 아까 얘기할 때 1등이 현대건설이었고 2등이 GS건설. 1등, 2등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등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1등 회사니까 수주 실적 좋아요. 국내 분양 실적도 좋고 해외 실적도 좋고 해외 원전 수주도 우리나라에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같이 많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해외 모두 좋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사실은 플러스 알파, 기존에 비해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규 분양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분양이라면 공급 사이드 말씀하시는 네, 그래서 1분기부터 실질적으로는 주택 매출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추진하는 데가 조금 많아질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그러다 보면은 사실 힐스테이트 DH 이게 이제 현대건설 브랜드거든요. 아파트 브랜드. 힐스테이트가 현대 건가요? 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제 이거를 통칭해서 정비 사업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선택할 때는 조합원들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 건설사로 할 거냐.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파트는 사실은 브랜드 네임이 굉장히 크죠. 나 어디 산다. 나 힐스테이트 사라. 나 DH 사라. 나 아니면 꿈의 그린 사라. 그쵸. 갑자기 꿈의 그린 하니까 느낌이 조금 딱 떨어졌죠. 요즘에는 사실은 힐스테이트랑 DH가 굉장히 브랜드 네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조합원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높은 메인 밸류. 그렇죠. 심지어 아파트 이름에 따라서 그 분양가가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는 건 요즘에 보면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쵸. 네, 힐 무조건 들어가고요. 캐슬. 캐슬 무조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좋아야지 이걸 또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브랜드 네임이 사실은 현대건설이 또 강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을 것 같아 보이고 해외도 제가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나 카타르 여러 가지 이제 공정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내년에 많이 잡힐 거예요. 그다음에 원전에 대한 수주들도 또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가 너무 밝다라는 거. 그다음에 항상 이제 지금 사실 또 금리 인상기잖아요. 이번 달에 또 올랐습니다. 금리가 기준금리가 그래서 1%입니다 이제. 근데 내년에 한 2번 더 오를 것 같아요. 2번 더. 2번 더. 근데 1분기 상해가 1월, 2월, 3월이 있는데 1분기가 3월이잖아요. 근데 3월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오르거나 내리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1월, 2월 둘 중에 한 번은 오를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 오를 것 같아요. 그럼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적금 금리가 오르고, 네. 그다음에 대출 금리가 오르죠. 그렇죠. 이 세 번째 대출 금리 때문에 현대건설이 강점을 가질 거예요. 이유는 네. 건설사들도 선 분양, 성분약. 돈을 땡겨서 그걸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어서 네.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달, 돈을 빌려와야 돼요. 네. 근데 이때 되는 게 조달 금리. 네. 건설사에 적용되는 대출 금리가 조달 금리라고 보면 돼요. 이름이 조금 바뀌는 건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행 가서 대출을 할 때 제 신용 점수를 보잖아요. 그렇죠. 네. 건설사들은 신용 등급을 봅니다. 아, 네, 그러면 신용 등급이 좋아야 금리가 낮겠지. 낮겠죠. 우리가 1등급일 때 그 대출 금리랑 네. 10등급일 때 대출 금리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10등급은 대출 안 해주지. 네. 4등급일 때 네, 거의 한 1, 2% 차이 나잖아요. 근데 1억에 1, 2%면 연으로 따지면 100, 200인데. 그쵸. 그럼 건설사는 1억 빌리겠어요? 뭐 몇백억, 몇백억, 몇천억, 뭐 몇 조단인데 1% 차이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그 1% 차이가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순이익인데 왜냐면 이자랑 다 비용을 제해야 되니까 네. 이 순이익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조달금리가 좋은 회사가 강점을 갖는 거지. 현대건설이 건설사 중에서 신용등급 1등. 그만큼 싸게 싸게 돈을 빌려와서 네. 팔 수 있다. 싸게 빌려와서 비싸게 팔겠지. 그만큼 이익이 높아진다. 많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쉽게 하시라고 제가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분양도 잘하긴 하지만 이 정비 사업에서 또 절대 강자입니다. GS가 자인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잘해요. 근데 뭐 내년 실적 당연히 분양 실적은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시너지가 많이 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자이. 아, 자이. 자이 브랜드 선호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요. 네. 난 자이에 산다. 네. 해서 이제 정비 사업이 내년부터 조금 많이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좋을 거다. 좋을 거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이 단연 1등이었지만 아까 네. 현대건설이 3조 1천억 원 네. 정도였고 GS가 2조 6천억 원 네. 정도 수주를 했었거든요. 수치가 맞나? 그새 까먹어요. 정비 사업에서. 정비 사업에서 현대건설이 11월까지 3조 1천억 원, 네. 그다음에 GS건설이 2조 7천억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GS는 특화된 게 또 정비 사업. 정비 사업이다. 현대는 그냥 1등. 1등. 근데 거기에 플러스 조달 금리가 좋다. 네. 그래서 그럼 왜 대우는 얘기 안 하냐? 네. 세 개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다. 근데 왜냐면 저희가 항상 포트 상에 그쵸. 너무 많은 걸 넣지 말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꼭 건설 업종 중에서 네. 뭐라도 하나를 골라야 되겠다. 그쵸. 라고 하면 쟤는 맥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현대냐 기아냐. 아.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건설에서는 너무 많지만 현대냐 GS냐. GS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게 그래도 선택의 폭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그때 네. 주가 흐름을 좀 보고 네. 뭐가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또 반대편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잘 모르겠다 싶기도 그러면 하네요. 현대가 그래도 전 유리할 것 같아요. 1등이니까. 그것도 있고 해외 실적도 네.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것 같고. 네. 원전 저번에 한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원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플랜트에도 보면은 현대랑 삼성 엔지니어링이 네. 또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삼엔이 또 이제 그런 건 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어야 되니까 네. 거기에는 건설사가 들어간다. 무조건 들어간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편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 이제 건설 전망은 일단 밝다. 그 중에서 이제 한번 보자면 현대랑 GS건설을 토픽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뭐 그 이유도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좋아질 공급, 것들이 재정비. 있으니까 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한 2주 전부터 2022년 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산업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전기전자, 자동차, 이제 또 건설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산업과 섹터가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좀 도움 되실 만한 걸로 잘 선정을 해가지고 다음 영상도 준비할 테니까요. 저희는 항상 이제 얘기하시는 종목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라. 시청해 주시면 그거 이렇게 초반에 얘기하면 뒤로 바로 넘겨버리면 되는데.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이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얘인데 라는 거를 우리는 흐름을 알고. 그렇죠. 먼저 저희는 이유를 얘기하고 결론을 얘기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